단 한 번의 이름 부름에 당신의 평생 수행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미 천하를 다 가졌으면서도 스스로 가난하다고 말하는 당신의 오만함을 간파하셨나요? 이번 시간은 무문관 화두 해설 자료를 바탕으로 청세 스님과 조산 화상의 날카로운 심리전을 심층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청세고빈, 한자로는 맑을 청, 세금세, 외로울 고, 가난할 빈, 이 청세고빈이라는 선불교 화두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네, 이게 언뜻 보면요. 한 스님이 저 너무 외롭고 가난해요 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어찌 보면 좀 단순한 이야기 같거든요. 그렇죠. 딱 그렇게 보이죠. 근데 그 안에 정말 날카롭고 깊은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 대화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함께 풀어보는 거예요. 네, 말이 아닌 마음으로 통하는 그 선문답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 저희가 이야기의 원문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설, 마지막으로 시에 순서로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조산화상이라는 아주 큰 스승하고 청세라는 스님 사이의 대화입니다. 청세 스님이 저는 외롭고 가난합니다. 즉 고빈이라고 말하는 데서 모든 게 시작되죠. 아, 여기서 이 가난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질적인 가난일지, 그리고 조산화상의 반응이 왜 그렇게 좀 황당하게 느껴지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따라오시면 훨씬 재밌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원문부터 한번 보죠. 청세라는 스님이 조산화상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세고빈하니 걸사진제아노이다. 네, 한국식으로 읽으면 저 청세는 외롭고 가난하니 스승님께서 구제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목소리가 아주 간절하게 들리는데요. 네, 여기서 걸사진제라는 표현이 좀 독특해요. 문법적으로 보면 스승님께 구합니다, 구제해 주시기를 이런 의미인데 아주 공손하면서도 또 강하게 요청하는 그런 어법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간절한 요청을 들은 조산화상은 뭐 쌀을 내주거나 돈을 내주는 대신에 아주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이죠? 그냥 새 살이야 하고 청세의 이름을 불러요. 네, 그냥 청세 스님 하고 부른 거군요. 네, 그게 다였어요. 자료에 보니까 사리는 스님 이름 뒤에 붙여 높여 부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게 왜 뜻밖의 행동이죠?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일단 이름을 부르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 부름에 청세가 바로 예 하고 대답하거든요. 네. 그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조산화상이 한마디를 툭 던지는데 이게 바로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아,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군요. 청원 백가주를 삼잔 낀여하고 유동 미첨 순이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청원 땅 백시 집안의 좋은 술을 석 잔이나 마셔놓고도 아직 입술도 적시지 않았다고 말하는구나. 잠깐만요. 지금 가난해서 구제해달라고 온 사람한테 갑자기 너 술 석 잔이나 마시고 와서 왜 안 마신 척하냐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청세는 술 마신 적도 없는데요. 이거는 뭐 거의 약 올리는 수준 아닌가요? 대체 이 술의 정체가 뭘까요? 바로 그게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수수께끼죠. 이 대화의 의미를 풀기 위해서 후대의 선승인 무문이라는 분이 남긴 해설, 그러니까 평창을 살펴볼 기호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무문은 이 상황을 어떻게 봤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무문은 먼저 청세를 향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요. 청세 수기는 시하시맹고라고요. 청세의 이 어수룩한 행동은 도대체 어떤 마음작용이었을까? 이런 뜻이군요. 근데 여기서 수기라는 표현이 참 재밌네요. 네,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그냥 실수, 이 정도가 아니라 승부에서 패하다 또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아주 강한 뉘앙스가 있네요. 맞습니다. 마치 뭐 바둑이나 체스 경기에서 한 번의 잘못된 수로 판 전체를 그냥 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무문은 청세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는데 그 방식이 서툴러서 결정적인 패착을 뒀다고 본 거예요. 아하. 반면에 조산화상에 대해서는 극찬을 하죠. 조산 구안하여 신변내기로다. 조사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눈을 갖추어서 찾아온 수행자의 상태를 깊이 간파했다. 조산이 모든 걸 간파했다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아직은 뭘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름 부르고 대답 들은 게 전부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부였죠. 무무는 이걸 보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죠.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자, 그렇다면 말해보라.
나리 씨, 새살이 끽 추초요? 어디가 청세 스님이 술을 마신 곳인가? 바로 이겁니다. 아, 이제 보니까 이게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네요. 청세가 마시지도 않은 술을 마셨다고 하니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파고들려는 거군요. 맞습니다. 물리적인 장소를 묻는 게 아니죠. 네, 이 비유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는 일종의 도전장 같아요. 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이 이야기를 한 편의 시로 정리한 송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시가 이렇죠. 빈사 범단이나 기여 항우라 활개수모나 감료 투부로다. 한번 풀어주시죠. 가난하기는 범당과 같으나 기계는 항우와 같도다. 살아갈 방도는 비록 없으나 감히 더불어 부요함을 다투려 하는구나 라는 뜻입니다. 아, 여기서 범단하고 항우라는 두 인물의 상징성이 아주 중요해요. 범단은 후한 시대의 아주 고결한 선비인데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지조를 지킨 뭐랄까 청빈의 아이콘 같은 인물이에요. 그럼 항우는 우리가 아는 그 초안지의 항우겠군요. 천하를 호령했던 아주 패기 넘치는 장수요. 네, 바로 그 항우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항우라니요. 이건 좀 과한 비유 아닌가요? 스승한테 가르침을 청하러 온 사람을 두고 천하를 탔던 장수라고 하다니요. 오히려 좀 오만해 보이는데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바로 그 오만함처럼 보이는 지점이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거든요. 아, 정말요? 네, 겉모습은 범단처럼 청빈한 수행자이지만 그 내면에는 조산이라는 거대한 산과 정신적인 부, 즉 깨달음의 경지를 두고 한판 겨뤄보겠다는 항우 같은 기계가 숨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 감히 부유함을 다툰다는 말이 바로 그 뜻이었군요. 여기서 부는 돈이 아니라 깨달음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와, 그럼 저 가난해요 라는 말이 겸손한 요청이 아니라 내 경지가 이 정도인데 스승님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하고 던지는 어마어마한 자신감에서 나온 도전장이었던 셈이네요. 바로 그거예요. 완전 반전인데요, 이거? 네,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자료의 마지막 강의 부분을 보면 청세의 진짜 의도와 조산의 대응, 그리고 그 술의 의미까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네. 사실 청세는 정말로 굶주린 스님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오랫동안 수행해서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다부하고 있었고 당대 최고의 선승인 조산에게 자기 경지를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인정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도력을 시험해 보고 싶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그 고빈, 즉 외롭고 가난하다는 말이 사실은 깨달음에 굶주려 있으니 저의 경지를 인정해 주십시오라는 고도의 비유였던 겁니다. 아, 뭐랄까 장사꾼이 이익에 배부르고 정치인이 권력에 만족하듯이 수행자는 깨달음을 인정받을 때 비로소 배부르고 충만해지는 법이니까요. 그 인정을 받으러, 아니 쟁취하러 온 거군요. 네, 그런데 조사는 어떻게 그걸 간파했을까요? 그리고 고삭 이름 한 번 부르는 걸로 어떻게 그 대단한 기세를 꺾어버린 건지 그 부분이 정말 궁금해요. 아까부터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렇죠. 이름을 부르는데 예라고 대답한 게 왜 숙이, 즉 패착이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바로 그 당연한 반응 속에 함정이 있었던 거예요. 함정이요? 선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가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무일물, 즉 한물관도 없는 텅 빈 경지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네. 나라는 생각, 내 이름이라는 개념, 내 경지라는 자부심까지도 모두 다 내려놓은 상태를 말해요. 아, 그런데 조산이 새살이야 하고 불렀을 때 청세는 거의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 하고 대답했죠. 네, 반사적으로요. 바로 그겁니다. 그건 청세라는 이름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생각이 무의식 깊은 곳에 아직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부름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그는 청세라는 자기 자신에게 묶여있음을 그냥 스스로 드러내버린 거죠. 와, 이건 거의 심리전이네요.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야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아, 이 패는 내 거 하고 반응해서 패를 살짝 보여준 셈이군요.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딱 그거예요. 진정으로 가난을 성취한 경지, 즉 무일물의 경지에 도달했다면 청세라는 소리가 들려도 그게 그냥 하나의 소리일 뿐 자신을 옥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반응이 다르거나 아예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조사는 그 찰나의 조건 반사적인 대답 하나로 청세의 수행이 아직 정점에 이르지 못했음을 간파해버린 겁니다. 정말 소름이 돋네요. 말 그대로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 순식간에 상대의 경지를 파악하고 핵심을 찔렀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수수께끼를 풀 차례네요. 청원 백시집의 술 석자는 대체 뭔가요, 그럼? 그건 바로 정신의 술,
선종의 수를 의미해요. 정신의 술이요? 네. 조선과 청세는 모두 당대의 위대한 선승인 청원행사라는 분의 법맥을 이어받은 제자들이에요. 아, 같은 스승 아래 있었군요. 그렇죠. 그들이 선대의 위대한 스승들로부터 물려받은 지혜와 깨달음의 가르침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향기롭고 값진 술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조산의 마지막 말은 이런 뜻이겠네요. 보시어 청세. 그대와 나는 이미 청원 스님이라는 위대한 양조장에서 빚은 백가주라는 최상의 정신적 유산을 석잔이나 물려받은 엄청난 부자인데 어찌 감히 스스로를 외롭고 가난하다고 말하는가 하는 그런 일침이었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청세의 어설픈 자만심, 그러니까 가짜 가난을 꾸짖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면서 동시에 그의 진짜 부유함을 일깨워주는 더없이 자비로운 가르침이기도 한 거죠. 그대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대가 가진 것의 진짜 가치를 깨닫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더 정진하라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청세고빈이라는 하나의 화두를 파고들어 봤는데요. 처음엔 정말 스님이 배고파서 하소연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의 경지를 시험받고 싶었던 한 고수의 도발이었고요. 네, 그리고 더 큰 고수는 이름 한번 부르는 것으로 상대의 경지를 꿰뚫어보고 술 석잔이라는 정말 멋진 비유로 더 큰 가르침을 줬네요. 결국 진정한 부와 가난은 주머니에 뭐가 들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맞아요. 물질적인 것은 물론이고 내가 이룬 성취나 명예, 심지어 내가 깨달았다는 그 생각 자체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고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아까 무문이 우리에게 던졌던 질문 기억나세요? 네, 청세가 술 마신 곳이 어디인가? 네, 이 질문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분께도 똑같이 유효해요. 조사는 청세가 이미 정신의 술에 취한 부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잠시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마시고 있지만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 정신의 술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그 가치를 잊고 있었던 지식이나 경험 혹은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 여러분 자신을 진정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지만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채 가난을 연기하고 있는 정신의 술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룬 성취나 깨달음이라는 이름조차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시작될 진정한 풍요에 대해 사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광여의 화두 공방은 화두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을 통해 여러분의 정신적 품격을 높이는 여정을 함께합니다. 이 깊이 있는 탐구의 길에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마음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내용을 음악으로 정리한 사색과 선율 영상도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